서로 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모텔을 가자는 얘기도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겁을 먹고서 간이 콩을 만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민 사항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하는 영상을 매주 올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매주 좋은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한 일주일 됐나 어플에서 채팅을 했는데 만난 적은 없음.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문자가 오더니 서로 모텔 가자는 내용을 확인했다. 서로의 성기를 보여준 거 확인했다. 그래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다. 밤늦게까지 변호사 상담한 결과 충분히 외도 불륜으로 인정된다 하더라. 카톡 내용, 사진 통화 내역, 통화 한 번도 한 적은 없음. 캡처해서 소송 준비하겠다 문자 왔는데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여자하고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의도도 없거든요. 채팅이라고 하지만 여자가 먼저 쓸쓸없는 사진을 보여주고 야설을 먼저 유도하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기혼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도 흐른다, 쪄졌다 이런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그래서 맞장구 좀 쳐졌죠. 그때부터 이 사람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하여튼 소송한다고 문자 와서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카톡 지운 흔적도 없으면 누가 먼저 시작한 건 알 수 있으니 그리고 나서 문자도 안 온 지 한 3일 정도 되네요. 통화한 적도 없는데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나요? 이거 왠지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의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질문에 답변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도 답변이 달리긴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면 이 내용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성향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이 질문을 읽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답변을 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답변을 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내용만 보고서 판단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심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신종범죄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10년 넘도록이요. 나 이거 완전 신종사기 아니야? 신종사기라니? 원래부터 있던 사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피싱 범죄입니다. 이상한데 이거 사기 아니야? 고객님, 이건 그 사기가 아니라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건데요. 초창기에는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데이트 앱 같은 데에서 남성들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상대방 여성이 야한 얘기를 하고 폰으로 섹스를 하자고 그러고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섹스를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10명 중에 8에서 9명 정도는 다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점차 이제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나의 벗은 몸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채팅으로 어떤 파일을 보내게 돼요. 그 파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해킹 파일이 바이러스가 상대방의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고객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 믿음을 주는 기다. 그러다 보면 그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 주로 사진이라던가 핸드폰 번호가 수백 명씩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핸드폰 번호가 상대방한테 모든 정보가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음담패설이라던가 주고받았던 사진이나 그리고 성기를 갖다가 찍어서 보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전송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200만 원이 없는데요. 언니 그럼 100만 원은 있으신가요?
아,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10만 원은 있으신가요? 10만 원도 없어요. 니 그릉뱅이네? 처음에는 이제 돈을 50만 원,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보내주고 나면 계속 또 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몽캠 피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이제 주식이라던가 이제 코인이라던가 투자 사기 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지점 누구예요? 여의도동 해피저축은행의 린자오밍입니다. 뭐야? 보통 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까지는 이어지지 않고요. 채팅할 때 그 채팅했던 그 유부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네 본 적 있니? 없죠. 내 본 적 없니? 없죠. 내 사실은 글래머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말만 똑바로 하면 때도 벌 수 있다 알았네. 남편이라고 이제 코스프레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피싱 범죄자들이 이런 남성들의 욕구와 그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한단 말이죠.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이런 낚시질에 거의 다 낚입니다. 그럼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 중국이요, 중국. 중국? 일로 오시게요? 이런 범죄자들은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채팅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상대방에게 전송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내 부모님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의 얼굴과 방금 전에 음담패설이랑 내 성기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소를 했다가 경찰에서 잡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뿌려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좆되는 거라고 내가 대체 몇 번을 얘기한. 이게 사회로부터 매장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소 확률이 30%도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피싱 범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 사기가 아니라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건데요. 몽캠 피싱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능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뻔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뻔한 수법이라니? 이거 밤새 짠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유부녀 컨셉인데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하면서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간나무로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이가 우리 한 건도 못한 거 하면 열받을 텐데 이제 어떡하면 좋니? 일단 사건의 핵심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피싱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는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 책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유부녀가 가출한 거는 이 질문자님과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질문자님께서 가출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부녀가 가출을 한 것과 질문자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 앞에 그 질문 내용을 보면 밤늦게까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충분히 외도 불륜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외도 불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만 인지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채팅에서 음담패설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륜이라고 그게 인정이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인정 안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질문자님께서 상대가 야한 얘기를 해서 맞장구를 쳐줬다고 하는데 뭐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좀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상대방 남자가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진짜 안 보이니? 안 보여요. 내 사실은 이쁘다. 그 상대가 정말로 진실로 유부녀였다라고 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도가 안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 내용에 보면 서로 성기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화 내용에서 보면. 그리고 모텔을 가자는 얘기도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대가 여성이었다면 저는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과 일치하나요? 막말만 똑바로 하면 때도 벌 수 있다 알았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 무서웠어. 깜짝 놀랐겠죠. 겁을 먹고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마음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간이 콩을 말해줘가지고 그런 의도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마음을 바꾼 거 아닙니까?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고 이런 사건 분석이나 증거조사, 증거자료 수집은 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면 되거든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이 이혼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경우가 없어서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자료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이혼을 했고요. 뭐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와서 협박 문자도 계속 오고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뭐 인생 망치게 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와 아기를 보러 오지 않으면 또 법적으로 괴롭히겠다는 등 계속 지속된 억지 만남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제 협박도 하고 구질구질하게 억지 만남을 이제 요구한다. 이런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게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든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질문 내용이든 그 글 속에는 그 사람의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정보가 그 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상황부터 먼저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실체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여성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것 같고요. 모든 상황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포장을 한다거나 상대방 전 남편을 매우 안 좋은 사람으로 이제 호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유리한 상황으로 유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우선 이 질문 내용을 보면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이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협박도 하고 구질구질하게 억지 만남을 이제 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달라. 이 얘기잖아요. 맞죠? 간단합니다. 양육비를 보내세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됩니다. 지난달 양육비도 안 보내줬잖아. 애 학원비에 나도 죽을 맛이니까 빨리 보내줘.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잖아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의무를 하라고 연락을 하는 거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양육비를 보내고 자신의 자녀를 만나가지고 부모의 역할로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소가 되고 전 남편이 연락 올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작년 초에 바람이 났습니다. 올 4월에 그 여자의 남편이 위자료 소송 3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서 넘어갔는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협박도 합니다. 여자와 6개월 정도 사귄 걸로 알고 있고요.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걸로 알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람난 여자의 또 다른 남자와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여자 남편이 그 남자와 저희 남편 둘 다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여성분도 참 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참 답답하다고 해야 됩니까? 남편이 그 바람기가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습관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번 바람으로 그냥 눈 감아주고 살 건지 아니면 확실히 이혼할 건지. 자신의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여성과 또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람 피운 여성이 그 남편이 지금 상간남 소송을 자신의 남편에게 이제 걸어왔다, 이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2명의 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자신의 남편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신의 남편은 이제 사귄 지 6개월 됐고 다른 남성은 이제 2년이 됐다, 그 얘기 같은데 그 여성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2명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피운 그 여성의 남편이 자신의 남편에게, 질문자님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 3천만 원의 소송을 걸어왔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이혼하기 싫으니까 이 3천만 원 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3천만 원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 부비고 있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그 이전으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러면 우선 질문자님의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운 그 여자의 그 남편에게서 이제 상간녀 소송 소장이 집으로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장의 내용을 보면 그 소장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해가지고 상대방 쪽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를 했는지 이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다음에 증거 자료가 빈약하면 그 소송은 기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증거 자료가 완벽하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제 판결이 날 것이고,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이미 소장을 받으시고 받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그 판결 나겠네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상대방이 제출한 그 증거 자료, 이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똑같이 그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로 그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 자료를 그대로 소를 제기하십시오. 3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어땠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도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된다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분석이나 사건 조사, 증거 수집이 필요할 때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건 의뢰보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